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시가총액 400조를 돌파했습니다. 지수 2600선을 넘어섰고요. 이제 역사적 고점, 코스피 지수의 역사적 고점이 목전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 상위 대형 종목군들만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강세가 마냥 해피하고 즐거워 보이지만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 최초로 시총 4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주도주군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를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움직임을 여러분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콘텐츠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390조 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이제 390조라서 조금 있으면 이제 400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 1100원대를 적용하니까 약 3,568억 달러. 그죠? TSMC에 비해서, TSMC가 4,200억 불이니까 TSMC에 비해서 좀 많이 뒤쳐져 있고 저평가를 받고 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PER, 그죠? 주가 수익 비율을 30 이상 평가를 받고 있고요. 31배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20배 정도 돼서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회사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많이 처져 있는 모습이라서 조만간 이제 400조 돌파가 가시화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 400조를 돌파해서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대형주들보다 그래, 이제 반도체 리더, 반도체의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중소형, 아직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두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 먼저 짚어보기로 하고요. 중소형 반도체 관련 설계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설계업체 두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재밌죠,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대부분 이 상속세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을 좀 일부러 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더 시총이 더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그 얘기 먼저 좀 해보고요. 그 앞서 현대투자연구소 유료 문자 회원 안내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가서 여러분 문자 회원 안내 읽어보시면 별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필요하신 분들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3개월, 6개월 단위로 있고 또 길게는 1년 단위도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3개월에도 먼저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삼성그룹주들이 이건희 회장 별세 작고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오히려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25%가 넘게 한 달 동안 상승을 했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7%. 자, 이렇게 많이 오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처럼 덩치가 큰 종목군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오른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환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턴 어라운드, 그죠?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지금 이제 바닥에 살짝 턴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중장기 사이클 상승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또 삼성전자의 그렇죠, 지배구조 개편, 삼성그룹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다 해당되겠는데요. 지배구조 개편,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죠, 주주 친화 정책. 삼성그룹 또 삼성전자 주주 친화 정책, 잉여 현금 흐름, 이 부분을 지금 일단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한다거나 주주 친화 정책을 쓴다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어떤 매수가 유입되지 않나. 또한 지금 환율이 1110원대, 그죠?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가가 재평가되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사실 제일 덜 올랐죠. 올해 보게 되면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주가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고, 말씀드린 대로 TSMC와 작년도 이맘때쯤인가요? 1년 전에 TSMC보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더 높았어요. 근데 TSMC가 추월을 해서 이제는 상당히 좀 많이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400조가 아닌 500조 정도는 가야지 적정 주가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시총이 500조 정도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거고요. 또 반도체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개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연관이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한 단계씩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400조에 의해서 500조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자, 환율이 이렇게 워낙 강세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하는 데 다소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과거 10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워낙 강세일 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좀 강했던,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수익성이 아무래도, 이제 환율 구조상, 지금 워낙 강세,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외국인들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이제 400조에 의해서 500조를 내다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안 볼 수 없겠죠. 자, 시가총액 독보적인 1위 종목이 이렇게 하루에 4.3%가 오른다. 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삼성전자 시가총액 400조짜리인데요. 4%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중소형주, 작은, 자본금이 작은 종목분들 같은 게 뭐 20% 이상 오른 거와 거의 좀 맞먹는 그런 어떤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6만 1,000원대를 달성하는 상당히 기록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과열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나 또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 올라가면 사실 단기 상투권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래가 많이 수반돼요. 거래가 많다라는 얘기 뭡니까? 사는 어떠한 힘도 세고 또 그만큼의 파는 힘도 세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팔아야 되겠다, 부담된다. 근데 사는 힘에 비해서 파는 힘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거래가 상투권에서 많지 않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즉 뭐예요? 정리해보면 그렇지, 아직은 더 올라갈 그럴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단기적인 상투권이 오게 되면 뭐 조정도 적잖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흐름이라든가 수급을 보게 됐을 때는 아직 상투권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뭐 4분기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내년 1분기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내년 1분기 이후부터의 삼성전자 뭐 반도체 경기의 턴어라운드,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 영업이익이 상당폭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파운드리 부분에서 계속 파일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나온 대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죠. 지금은 TSMC가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삼성전자가 이제 뺏어올 수 있는, 그죠? 이 반도체 전쟁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2022년도까지 TSMC를 제친다라는 그런 어떠한 목표 아래, 지금은 50%가 넘고요. TSMC가 삼성전자는 20%가 채 안 되는 그런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벌어져 있지만 그만큼 또 반대로 해석하면 삼성전자가 TSMC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요즘은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연초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저금리 기조하에 계속해서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삼성전자 충분히 또 이 유동성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소부장 업체, 반도체, 뭐 파운드리라든가 그죠?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업체들의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향후의 주가 재평가가 예상이 된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국내 팹리스 업체, 여러분 팹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인데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죠?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실리콘웍스, LG 계열이죠. 실리콘웍스, 뭐 AD 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뭐 어버브 반도체, 뭐 텔레칩스, 동원 아나페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다 안 좋아요. 적자로 전환이 되고 이번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LG 계열의 실리콘웍스라든가 어버브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자, 적자로 전환된 회사 중에서 6번째 텔레칩스를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텔레칩스 우리가 이제 팹리스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주력이에요. 차량용 반도체 이제 실적이 좀 적자 전환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영향이 좀 컸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주 납품처인데 완성차 시장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좀 부진했다라는데 오늘 이번 3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된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 시스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동차가 대부분 다 컴퓨터예요. 아시죠?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 보게 되면 인포테인먼트라 그래서 그렇죠? 예, 뭐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사운드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오디오, 비디오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전자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특히 텔레칩스에서 설계하는 이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차량이 계속 고급화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텔레칩스도 뭐라 그럴까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전장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텔레칩스 이거 보시는 것처럼 거기 보시면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그다음 계기판 있죠. 계기판 보시면 예전 차들은 이제 바늘로 돼 있어요. 그죠? 뭐 RPM이라든가 속도 또 주유 뭐 얼마나 기름이 있는지 또 온도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화 돼 있는데, 지금은 최근 나오는 차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계기판도 그냥 하나의 모니터로 돼 있어요. 그 모니터 안에 그렇죠, 바늘로 이렇게 속도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온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 이 텔레칩스에서 설계를 해서 생산한, 물론 이제 생산은 외주를 주는 거지만 텔레칩스에서 만드는 그런 반도체 칩 AP라고 하나요? 그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반도체 덕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모니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또 HUD라고 있죠, 여러분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부분은 최근 자동차 유리에 이제 시속 또 뭐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이 유리에 비춰서 나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 텔레칩스의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점점 고사양화되고 있다라는데, 이 텔레칩스도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AP 차량용 반도체 전장 부품의 AP가 네덜란드의 NXP 같은 대형 회사, 퀄컴 같은 회사들이 대형 회사로 있어서 아직 텔레칩스가 거기에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NXP라든가 퀄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갖다가 아웃소싱을 줍니다. 근데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죠? 자체 개발을 해서 대응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들한테 맞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공급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NXP라든가 퀄컴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가격도 한 5% 10%좀 저렴하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까지 있다. 자, 이런 장점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텔레칩스 잠깐 차트를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텔레칩스 지난 9월달 사실 자율주행차 테마로 잠깐 텔레칩스가 좀 움직였다가 많이 움직였죠. 8,000원대 있던 주가가 거의 이제
2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2단 상승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같아요. 지금 11월 달에도 거래를 완벽하게 줄이면서 13,000원, 12,000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텔레칩스의 흐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 환경이 저렇게 좋다. 그죠? 반도체 환경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의 주가, 물론 실적은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다시 그렇죠, 흑자 전환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일단 텔레칩스의 안정적인 주가 관리의 모습이 좀 더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3,000원 초반 정도, 그죠? 13,000원 미만 정도면 텔레칩스 공략을 해보면 가격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현대 기아차가 이제 대부분 거래처라는 점, 그래서 뭐 시장 점유율을 크게 증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동차가 계속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가 돼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연평균 판매 단가도 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AVN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반도체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기판, 그죠? 디지털 계기판, 뭐 디지털 컨트롤러, 또 ADAS라고 해서 최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런 부분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회사예요. 앞서 말씀드린 텔레칩스의 자회사. 텔레칩스가 지분을 34% 정도 갖고 있는 자회사 칩스앤미디어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칩스앤미디어도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요. 이 수익 구조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 팹리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팹리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칩리스라고 많이 합니다. IP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적 재산권 회사라고 하는데 약간 수익 구조가 좀 달라요. 뭐냐면 이 칩스앤미디어 IP 기업은 팹리스 회사처럼 이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팹리스 업체와는 수익 모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IP 기업은 이제 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특정 설계 블록을 이 팹리스 회사라든가 또 아니면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파운드리 업체에 제공을 하고 이 IP 지적 재산권 사용에 따른 라이센스를 받아요. 로열티를 받는다는 거죠. 즉, 뭐, 비디오, 오디오, 그래픽 관련된 설계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이 설계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고객사한테 이 블록을 팔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IP, 지적 재산권이 발생이 되는데, 그 블록을 통해서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이 판매되는 거에 따른 또 라이센스까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P, 지적 재산권, IP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영상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설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AI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발달이 됨에 따라서 이 반도체 설계 자산에 대한 그런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좀 빠르실 것 같은데, 보시면 뭐 45%, 40% 정도 적용되는 분야가 대부분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한 28%, 30% 차지하는 것이 이제 TV 관련된 홈 엔터테인먼트 관련, 그 다음에 이제 20%대가 여러 가지 또 뭐 드론이라든가 또 모바일, 산업용 기계 이런 부분에 쓰이는 그런 반도체 칩 분야에 대한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칩스앤미디어인데 텔레칩스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만 보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모습이 좀 유사한데요. 칩스앤미디어도 거래를 완벽하게 줄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9월 달이죠. 주가가 한번 9,000원대 있다가 주가가 좀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텔레칩스와 좀 유사한 모습이에요. 그죠? 이때 9월, 10월 달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 칩스앤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이 물량이 만약에 매집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이번에 이제 지금 현재 12,000원 좀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이만큼 이 수준 정도 나오면 사실 이때 묶여있는 물량은 매집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적은 거래량으로 만약에 13,000원, 14,000원 부분까지 끌어올리는데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텔레칩스라든가 칩스앤미디어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로 출발한 SK하이닉스로 출발한 이 반도체의 흐름, 이 자본금이 뭐 몇십억밖에 안 되는 이런 뭐 중형주, 소형주 같은 이런 텔레칩스라든가 또한 칩스의 미디어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이런 개별 중소형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혼자서 컨트롤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투자 유료 문자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개월에 110만원, 6개월에 150만원이고요. 계좌 입금하신 다음에 전화번호 아래 나와 있죠.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점차 좀 호전되고 있고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시총 400조를 돌파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축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